제 환자분 중에 어디 시청 소속의 육상 선수신데 카보나를 한 500km 정도를 신었어요. 이분도 역시 병행을 하면서 신었던 분이에요. 훈련할 때와 일반 신발을 신을 때와 왔다 갔다 하시다가 기록 경신을 위해서 카보나 신고 뛰다가 한 40km 구간에서 너무 통증이 심했다라고 하시면서 진료를 오셨는데, 그분도 슈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한 이래로 처음으로 혼자 영상을 찍는 날이네요. 물론 이제 간호팀장님과 허경 팀장님이 계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의학적인 전문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그냥 쭉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혼자 촬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카보나에 대해서 그 신발학과 교수님, 오정민 교수님을 모시고 카본에 대한 소재부터 신발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카보나 관련돼서 의학적인 내용을 좀 바탕으로, 그리고 근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카보나 좋죠. 좋아요. 그리고 뛸 때 러닝 이코노미를 훨씬 더 좋게 만들고 추진력도 좋고 락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수직 반발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록 면에서는 저도 찬성하는 신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카보나를 잊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초급자분들이 적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상급자분들도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형태의 카보나가 발전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서 의학적인 내용을 좀 자세히 드려야 그래야지 좀 더 이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은 바이오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카보나를 오래 신거나 활동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 비단 카보나뿐만이 아니라 런닝화는 이렇게 락커 형태, 앞뒤가 바이킹 형태의 모양인 게 많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면 걸을 때 추진력을 받을 수 있고 좋죠. 게다가 반발력을 주니까 더 좋겠지만은 이 카본과 락커 형태가 같이 이루어져 있고, 예전에는 전체 카본이었다가 요즘에는 포어프 쪽으로 앞쪽으로만 된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생각을 좀 해볼게요. 바이오 메커니즘상 이렇게 락커 형태와 그 다음에 카본 형태가 같이 있을 경우에 일단은 발목이 원래 이만큼 가동성이 돼야 되는데 추진력을 도와주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가동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만큼 움직여야 될 게 요만큼만 움직여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차고 나갈 때 발가락이 이만큼 접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요만큼까지 안 접히고 좀 적게 접혀도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앵클 도지 플렉션과 토우 도지 플렉션, 발목의 족배 굴곡과 발가락의 족배 굴곡이 원래의 가동 범위보다 적게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축적이 일어나게 되고 걸을 때 조금 더 빨리 뛸 수 있고 오래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뛸 때 충격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발목은 요만큼, 발가락은 요만큼 움직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골 하 관절이라고 하죠. 서브탈라 조인트라고 하는데 양반 다리를 하는 관절입니다. 요 거골 하 관절도 원래는 뛰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발목은 적게 움직여, 발가락도 적게 움직여, 뛰기는 뛰어야 돼. 그러면 하이 벌전, 외반이라 그러죠. 외반 상태에서 발목은 이렇게, 발가락은 이렇게 된 상태로,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외반을 시키고 앵클 도지 플렉션, 발가락 도지 플렉션, 이 상태에서 이런 충격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뛰는 거죠.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게 적당량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뛰게 되면 카본 플레이트가 미드풋에서 수직 반발력을 더 에너지를 축적시키면서 반발을 해주겠지만, 차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반발은 해주겠지만 한쪽 부분에, 특정 부분에 체중바가 집중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비큘라라고 하는 주상골이에요. 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 주상골에 스트레스 골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미드풋으로 뛰어봤자 의미가 없다, 쉽게 뛸 수가 없다, 그리고 미드풋에 대해서 조금 잊으셔라 라고 하는 이유도, 이미 이 신발 자체가
굴러가게끔 만들었는데, 게다가 여기까지 착지를 하게 되면 그 신발에 대한, 체중에 대한 수직 응력이 한 곳에 자꾸 집중돼요. 그럼 오히려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되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나비큘라라고 하는 주상골, 이쪽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집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너무 이걸 신경 쓰지 말고 발이 굴러가는 형태로 가게끔 리어프 쪽으로 좀 연습을 하시거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뛰려고 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최근에 스포츠 메디신에 실린 23년도 논문 중에 제가 이름 한번 볼게요. 본 스트레스 인저리 in runners using carbon fiber plate footwear. 카본화 신발을 신고 그 러닝 하시는 분들이 생긴 본의 스트레스 인저리, 스트레스 프랙처에 관련된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여태까지 카본 관련된 신발로 제대로 실린 논문 중에 유일하다고 거의 볼 수 있고 가장 최근 논문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메커니즘이 나와요. 발목 족배 굴곡의 감소, 토우오프의 메타타잘의 도즈 플렉션, 족배 굴곡의 감소가 이루어져서 스트레스 능력이 집중된다. 거기서 5명의 케이스 환자가 나와요. 그 중에 러닝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6개월 동안 인터벌로 카보나를 신었다 안 신었다, 총 카보나를 신은 건 한 100km 정도 뛰었던 어떤 한 선수가 역시나 그 스트레스 프랙처로 진단을 받아서 쉬게 됐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카보나와 일반화를 병행해서 총 한 1000km 정도를 달렸던 선수가 경기를 출전했는데 30km 지점에서부터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주상골, 나비큘라라고 하는 곳에 스트레스 프랙처가 생겼다. 이 외에 카보나를 신고 육상이 아닌 테니스 선수 139명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12.9%에서 스트레스 골절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논문에서는 한 35% 정도도 나와 있었다. 결국 이 카본 플레이트를 활용한 신발을 신었을 때 한 곳의 방향이 계속 집중된다는 거죠. 힘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스트레스 프랙처예요. 제 환자분 중에 어디 시청 소속의 육상 선수신데 카본화를 한 500kg 정도를 신었어요. 이분도 역시 병행을 하면서 신었던 분이에요. 훈련할 때와 일반 신발을 신을 때와 왔다 갔다 하시다가 기록 경신을 위해서 카본화 신고 뛰다가 한 40km 구간에서 너무 통증이 심했다라고 하시면서 진료를 오셨는데, 그분도 스트레스 프랙처가 있었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중족골, 요 중족골 밑에 있는 부분에 스트레스 프랙처가 생겼어요. 결국 미드풋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적으로 뼈에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구간은 이 미드풋 구간, 나비큘라와 메타타잘, 큐네이폼이라고 하는 요 구간, 설상골 요쪽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카보나를 신었을 때는 스트레스 골절이 생기기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안 생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골절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왜냐면 스트레스 골절이 되면 첫 번째 한 6주 정도는 디디면 안 돼요. 통기부스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간의 훈련을 확 쉬어야 돼요. 근육에 대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가능하지만 러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패턴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경기에 출전하는 게 꽤 걸려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골절을 겪어버리면 러닝 자체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닝을 즐겁게 하고 싶다면 기록 경신을 포커스로 잡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카보나니 뭐니 이쪽으로 자꾸 집중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조금 빨리 뛰는 형태, 그 다음에 카보나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뛰고, 일반 신발로도, 일반 러닝화로도 충분히 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뛰다가 발의 피로감이나 발목을 느끼면 좀 쉬고, 그 다음에 매일 러닝보다는 조금 다른 운동을 병행해 가면서 하고, 하루는 러닝, 하루는 자전거 타기, 하루는 웨이트, 이렇게 해도 러닝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요즘 매일같이 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뼈에 대한 문제 외에 발목 아킬레스건 쪽에 아킬레스 힘줄염, 족저근막염, 중족골통, 지간신경종, 그 다음에 발목 앞쪽에 힘줄염, 그 다음에 안쪽에 후경골염, 바깥쪽에 비골염, 다양하게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비단 딱 모든 게 다 카보나 때문이냐는 아니지만
항상 운동을 하시고 러닝이 됐든 무슨 운동이 됐든 운동을 하실 때는 건강하게 하려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카보나에 대한 바이오 메커니즘, 힘이 어디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 하나. 두 번째, 카보나가 됐던 어떤 신발이 됐던 러닝이 됐던 뭐가 됐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에 맞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신발 얘기를 하면서 항상 상황과 용도에 맞게 신어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러닝이든 무슨 운동이든 자기 체격과 자기 능력에 맞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보나가 맞니? 일반화가 맞니? 미드풋이 맞니? 리어풋이 맞니?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나와 이 운동은 맞는가? 내가 이 운동을 할 만큼 근력이라든지 유산소가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좀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다 보면 차근히 실력도 올리고 기록도 올려질 수 있어요. 아이템빨로 너무 가지 맙시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요즘에 러닝으로 인해서 진료보는 환자들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크록스 신지 마세요 얘기했다가 엄청난 파장이 좀 있었는데, 요 얘기를 또 드려서도 또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됐는데, 조금 더 진료실 같은 분위기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드리고도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찍었고요. 다음에는 좀 더 다시 원래대로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얘기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유지하시고 즐거운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슈빠!